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BMW에서 하나의 네이밍을 사용하면서 여러 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차량이 있습니다. 바로 BMW C 세그먼트 E 시리즈인데요. 쿠페, 그랑 쿠페, 액티브 투어러까지 무려 3개의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다는 거겠죠. 그중에서 저는 오늘 4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랑 쿠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네, 그럼 전면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BMW E 시리즈에서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이 라이트, 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 멀리서도 BMW임을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코로나 링 헤드라이트였는데 조금 더 세대가 변화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포 아이즈 웰컴 라이트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BMW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키드니 그릴인데요. 블랙 하이그로시 키드니 그릴로 바뀌었고요. 특히 블랙 하이그로시 같은 경우에는 범퍼와 그리고 또 윈도우 라인까지 적용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일체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키드니 그릴은 어두운 밤에는 그릴 주변에 은은하게 빛이 비추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로 변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두운 밤에도 BMW의 매력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측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단의 실루엣과는 다르게 앞에서 뒤로 갈수록 위로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과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루프 라인이 서로 만나면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유려해 보이고 또 날렵해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C필러를 살펴보시게 되면 BMW의 상징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호프마이스터 킹크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5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숫자 2가 적용된 점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치 조각을 한 것처럼 굉장히 선이 부각되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포크 사이로 보이는 블루 컬러의 스포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220이 아니라 228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위로 치솟은 리어 라이트와 또 거대한 스포일러를 얹혀놓은 듯한 트렁크 라인이 눈에 띄는데요. 확실히 이전 세대와는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또 그 밑에 보게 되면 범퍼의 형상과 그리고 또 하단에 이 디퓨저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과감한 변화를 시도했다는 거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쿠페와 그랑 쿠페, 액티브 투어러가 각기 다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었던 듀얼 머플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트림에서는 사라졌지만 317마력의 M235 고성능 모델에서는 듀얼 트윈 머플러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430리터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패스트백 스타일이 아니어서 조금 답답해 보이는 스타일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봤을 때 사선으로 골프백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내부 1열에 앉아 있는데요. 사실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바로 이 1열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1열의 디자인이나 전반적인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딱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는 한 단어는 바로 심플함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신형 인포테인먼트가 들어간 이 디스플레이가 커브드형 디스플레이가 역시나 이 시리즈에도 동일하게 탑재가 되었고요. 이 디스플레이와 또 조화를 이루고 있는 대시보드 그리고 센터페시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여유로운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심플함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보시게 되면 물리적인 버튼이 최소화됐습니다. 많은 버튼들이 특히 공조 버튼이 이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갔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아날로그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서 버튼식을 좋아하기는 하고, 또 아무래도 이게 너무 춥거나 더운 날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에 이 버튼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버튼식을 조금 더 선호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말끔히 해결했기 때문에 이 공조 장치도 다 디스플레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들이 이 사선 모양들이 여러 곳에 지금 배치가 되면서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는 지금 전자식 변속기로 바뀐 거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센터 콘솔을 보시게 되면 토글형 기어 셀렉터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직관성이 강화됐습니다. 네, 이제 저는 2열로 왔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가운데 이 센터 터널 부분인데요. 이 차량은 4륜 구동인데 그렇다 보니까 뒷바퀴로 동력을 전달해주는 구동축의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실 센터 터널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3명보다는 2명 정도가 앉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뭐 USB 포트나 또 공조 장치 등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쪽 앞에 그물망이라도 하나 좀 넣어줘서 이렇게 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또 저는 괜찮은 부분이 아까 제가 측면부 디자인을 설명을 하면서 루프 라인이 위에서부터 또 이 트렁크 라인으로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유려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로 인해서 뒷좌석의 헤드룸이 너무 좁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공간을 만들어놔서 제가 조금 앉은 키가 큰 제가 이렇게 앉아도 충분히 헤드룸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재 몰고 있는 차가 디젤 차량인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차량이거든요. 2.0리터 트윈 터보 파워 그리고 4기통 가솔린 차량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디젤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가솔린 차량을 운전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가고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딱 잘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차량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국형 티맵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따로 연결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티맵 내비게이션으로 최적의 경로를 또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좋네요. 와, 스티어링 휠이 되게 민첩하게 탁탁 잘 맞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 딱 이렇게 적응하기에는 조금 쉽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벤츠와는 다르게 BMW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핸들이 두껍습니다. 두껍고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거 좀 불편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진짜 민첩하게 스티어링 휠이 잘 움직여주네요. 굉장히 조작성이 약간 레이싱 하는 듯한 느낌? 전반적인 느낌은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은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벤츠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벤츠보다는 조금 더 전반적인 느낌이 무겁다라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이게 가속을 하면은 쑥 부드럽게 되게 잘 나가네요. 지금 제가 한 100km 정도로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이게 참 매력적인 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히려 저속에서 스포티한 느낌이 더 많이 들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잘 나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와. 지금 코너를 돌았는데요. 코너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고요. 와, 제가 딱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막 그렇게 돌지 않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코너링이 잘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랑 그리고 노면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자동적으로 서스펜션을 조절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비포장 도로와 포장 도로를 달릴 때 그 느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한번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토글형 기어 셀렉터 이쪽 부분에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바로 마이 모드입니다. 마이 모드를 누르게 되면 퍼스널, 스포트, 그리고 에피션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퍼스널 모드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설정과 개인적인 분위기라고 써져 있는데 아무래도 앞에 노면 상태를 파악을 해서 알아서 이 차량이 균형 있게 맞춰주는 모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또 BMW 하면 스포트 모드 아니겠습니까? 스포트 모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 스포트 누르자마자 제가 가속 페달을 밟지도 않았는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와, 우웅 하는, 뒤에서부터 뭔가 우웅 하는 듯한 느낌이 지금 전해져 오고 있고요. 와,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그 느낌이 더 앞에까지 진하게 전해져 옵니다. 이 페달에서 전해지는 느낌도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는 스포트 모드를 켜고 달리는 게 확실히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와. 그리고 지금 부스트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페달 시프트에 부스트라고 써져 있는데 한번 제가 눌러보도록 할게요. 부스트를 쭉 조금 누르니까 우와, 순간적으로 살짝 출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고요. 부스트 다시 한번 누르고 페달을 누르면 들리시나요? 우웅 하는 게 훨씬 더 커졌습니다. 와, 스포트 모드를 켜고 이 부스트 버튼까지 활성화하면 스포츠카 사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지금 보니까 이 부스트 모드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네요. 한 10초 정도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10초 정도 부스트 모드를 진하게 한번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페달을 누르고 가는 것보다 쭉 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떼고서 그 밀어주는 힘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뒤에서 제대로 확 밀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참 매력적인 게 이게 가장 고성능 모델인 M235 모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M235 모델과 동등한 40.8이라는 최대 토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페달을 딱 눌렀을 때 뒤에서 확 밀어주는 느낌이 제대로 느껴집니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자, 이번에는 다시 또 주행 모드를 바꿔서 에피션트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션트,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 같은데 연료 소비가 적은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와, 에피션트를 딱 누르니까 또 이게 느낌이 다르네요. 페달을 눌렀다가 뗐을 때 와, 마치 빙판에서 쭉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리는 것처럼 부드럽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페달을 밟고 나서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발을 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얘가 나가고 있어요. 80km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90km에서 한 번 밟아줬는데 계속 80km로 안정적으로 또 이게 주행이 가능하다. 이 부분이 에피션트의 또 매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연비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에피션트 모드로 달리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에피션트 모드로 달린다고 해서 그 운전하는데 즐거움이 사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밟았다가 떼주면 느껴집니다. 이 부드러움. 마치 빙판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것만 같네요. 네, 이 차량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앞에 속도 제한 표시가 있으면 그 속도 제한을 딱 읽고 나서 바로 그 속도대로 유지를 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다는 건데요. 셋을 누르게 되면 지금 이 도로는 90km가 최대로 달릴 수 있는 속도이기 때문에 90으로 설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속을 하게 되면 90을 넘어가게 되면 빨간색으로 바로바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바로 표시를 앞쪽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표현을 해주기 때문에 과속을 하게 되면 스스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안전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게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함께 BMW E 시리즈 그랑 쿠페 만나보셨습니다. 저는 운전을 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운전할 때 재미를 추구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주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동급 차종 대비 출력도 높고 그리고 다양한 편의사양이 있는 점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E 시리즈 안에서 그랑 쿠페, 쿠페 액티브 투어러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유연이었고요. 다음번에도 또 매력적인 차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이치모터스 성수 전시장입니다. BMW E28 보러 오셨죠? 저희 도이치모터스의 경우에는 E28 구매하실 때 굉장히 혜택들이 많습니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총 14가지 혜택을 제공해드리고요. 차량 계약 시 재구매 1.5%, 트레이드인 시 3% 금액 할인뿐만 아니라 출고 전에는 보증 연장 상품 10% 할인과 함께 각종 기프트 제공,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고객님들께는 부합까지 딜리버리를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출고 후에는 차량 유지를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평생 동안 엔진오일과 워셔액을 무료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차 케어, 대차 서비스와 함께 BMW 도이치모터스 재구매 고객님들을 위한 우선 예약 서비스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BMW E28i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셨고요. 더 많은 차량이 궁금하시다면 도이치모터스 본사인 성수 전시장으로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